예, 오늘은 모처럼 이 코로나를 첫 번째 뉴스로 올렸습니다. 정말 이른 무더위에 그리고 수도권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천의 한 중학교 선별 진료소에 파견됐던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글쎄 보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5분만 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땀이 젖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0도가 웃던 이런 무더위에 이렇게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계속 업무를 받기 때문에요. 참 이 간호사들의 고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요. 방송 전에 직접 저희 제작진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남한 사람들 어디 제대로 이래 그늘에서 좀 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코에 땀이 나가지고 호흡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쪽에 땀이 채이거나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다 같이 똑같이 방역에 힘써주시면. 보건소 직원 3명이 이제 고열에 식은땀을 하면서 이제 쓰러졌다고 하는데 기온이 30도다. 그러면 그 안에 방호복 입고 입은 그 안쪽은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열사병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도훈 의원님. 네. 5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른다는데 꽤 이 의료진들이 방호복 입고 실신한 상황이 좀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갑자기 그 더위가 찾아왔죠. 30도가 넘는 더위에서는 저희가 그 반팔 입고 다녀도 어떨 때 열사병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레벨 D 등급 방호복을 입고 있죠. 거기다가 방호캡, 방호장갑, 방호 신발까지 신고 있으니까 외부와 완전히 공기가 차단되는데 그 안에서는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으면은 내부 온도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렇죠. 정말 열사병이 걸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 그 이상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 의료진들이 일하는 환경이 아주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일하지만 선별 진료소나 이래서 밖에서도 일하는데 에어컨 같은 게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뭐 4, 5개월간 굉장히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우리 의료진들이 탈진하기 전에 당국에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 그 의료진에서 뭐 드라이브 스루 진료라든지 웍스루 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더위라든지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오면 겨울에 추위를 어떻게 할 거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좀 아이디어도 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 국장. 예. 여기 40, 50도까지 올라가서 열사병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뭐 제주도부터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방어복에 습기가 차서 방어 기능이 떨어진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과부하에 무더위 장마까지 지금 2중고, 3중고가 될 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폭염이 좀 빨리 왔거든요. 근데 올해가 좀 다른 해보다 지금 여름에 더 더울 거라고 해서 걱정인데 지금 전국에 약 그 선별진료소가 614개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D레벨의 그 방호복인데 우주복 같은 그런 걸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이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질병본부에서 D레벨 방호복 대신에 이제 뭘 입어도 된다고 했냐면은 수술용 가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가리개, 페이스 쉴드, 그다음에 N95 마스크 장갑을 끼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증 환자가 있는 곳에서는 D레벨 방호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이런 곳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고도의 주의를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고 입어도 크게 환자 밀접 접촉도가 다른 곳보다는 좀 선별진료소가 좀 적은 부분이니까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KF94에서
치과용 마스크,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로 바꿔 끼는 것처럼 중증 환자 말고 일반 선별진료소에서는 조금 가볍고 얇은 걸 입어도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지금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질병본부에서 질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술용 가운이나 그걸로 바꾸더라도 여름에는 바꾸더라도 매우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사진이 쭉 나가고 있는데 저 사진과 영상만 봐도 여기서도 지금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제 겨우 6월이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폭염까지 맞물리면서 방역 현장에 과부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레벨 D 방호복이나 약간 단편화된 도구를 착용하는데 덥다고 그래서 이거를 더 경량화해서 편의성을 추구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방이 안 되니까 방호복을 적당히 가볍게 간편하게 입어라. 이건 더 위험한 거죠.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조금은 더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에어컨 가용에 필요한 냉방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태 변호사님, 네. 사실 방호복에 의료진들이 사실 큰 더위를 호소하고 체력을 호소한 적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제 와서 에어컨 설치에 좀 나서겠다. 방역 당국의 대책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늦은 점이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수는 있어요. 사실 코로나 처음에 할 때 한 여름까지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한 봄 정도 되면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무더위가 사실은 예상보다 빨리 온 거거든요. 지금 6월 초인데 예전 같으면 7월, 8월 정도에 더위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 더위가 좀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집에서 에어컨 사듯이 오늘 주문해서 내일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편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들은 다 이해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료진 분들인데 저 방역법까지 있고 이 더위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광역 당국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의료진 얘기 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과부하, 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면을 좀 볼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은 늦었고 5월 방역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상황. 앞으로도 꽤 장기전이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막지 않게 되면 확산 자체를 갖다가 막아내기 힘들 거라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감염 경로가 잘 확인 안 되는 감염들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 이제 소규모 뒷담 감염이 벌어지는데 이게 계속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N차 감염으로 계속 확산되니까 어디까지 이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역 당국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죠. 보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탁구장, 재수학원, 또 하나는 니치웨이 방문 판매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취약한 공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수도권에서 확인한 것 같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지난번 생활방역 같은 경우를 좀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지금이라도 생활방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가다듬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서 그것을 막으면 상관없겠지만 막지 않았을 때는 수도권에 미칠 파괴 효과가 너무나 크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최고 전염병 전문가라고 하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 얘기에 의하면 대유행은 이제 시작 단계다. 동시대라면 아직 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볼 땐 이걸 감염이 막는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상 생활 방역들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병관리본부나 정부가 좀 책임감 있게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 말고도 대만 역시 이 코로나 제로 선언을 목전에 뒀습니다. 제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전문가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예 지금 환자가 없잖아요. 치료받는 환자도 없고 제로인데 그렇게 된 거는 그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대만에 간 바이러스나 뉴질랜드 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낮은 것도 아니고 같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데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성적표가 다른 거죠. 지금 방금 김우주 교수가 성적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황, 인구수,
완벽하게 절대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만 6명, 코로나는 지금 환자가 없고요. 한국은 지금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뉴질랜드, 대만처럼 되려면 이동훈 의원님 지금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겁니까?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죠. 뉴질랜드는 인구가 482만인데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22명이고, 대만은 인구가 우리 절반 정도인 2,300만 명인데 사망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276분이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나 대만이 이렇게 방역에 성공했는가? 일단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40세의 정치인 출신 저신다 아던이라는 총리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분이 원래 인종 시위라든지 이런 데도 꼭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고, 차양잉 의원 대만 총리도 굉장히 앞장서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초기에 외부와 단절했다. 특히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오는 유입을 단절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근데 다만 대만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계속 이 상태로 외부와 단절해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지 끝나는 상황이니까 대만, 뉴질랜드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데 좀 소홀함이 그렇죠.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찜통 방호복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 얘기,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